크게 발표해야 돼. 안 들릴 것 같은데. 많이 들릴까요? 오늘 발표 준비한 논문은 인터퓨전이라는 논문을 주로 준비를 했고, 좀 관련된 논문으로 이번 논문 간단하게 준비를 하였습니다. 인터퓨전 녹화 했는데 소리가 안 들리네. 아니요. 아, 벌써 시작했나요? 네, 시작했습니다. 음. 그래서 인터퓨전 논문은 교도샷으로 3D 휴먼 오브젝트 인터랙션 제너레이션을 하는 모델을 제안을 하였고, 그 3D HUI 데이터가 보통은 모션 캡처 기반의 되게 제한적인 그 인터랙션을 제공하는 그런 데이터셋 부족 문제가 있어서 이 논문에서 제로샷으로 텍스트 투 3D HUI를 제안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로고로 호사라는 논문이 있는데, 네, 이거는 텍스트 기반으로 그 3D HUI를 제너레이션 한 거는 아니고 싱글 이미지로부터 사람하고 오브젝트를 3D로 복원을 한 다음에 그 3D 공간상에서 인터랙션을 어레인지먼트를 한 그 논문입니다. 그래서 먼저 싱글 이미지에서 조금만 더 크게. 싱글 이미지에서 디텍션 알고리즘을 사용을 해서 사람 바운딩 박스를 찾은 다음에 여기에서 각각 포즈를 추정을 하게 되고, 그리고 세그멘테이션 기반의 오브젝트 3D 복원을 한 다음에 이 각각 그 복원된 3D를 월드 좌표상에 배치를 해서 인터랙션을 어레인지먼트 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그 옵티마이즈 하는 손실 함수로 이렇게 사용이 되었고, 2D상의 그 마스크와 3D 렌더링한 그 실루엣의 벨투로스를 사용한 로스이고, 그리고 인터랙션 로스는 그 사람 그 3D 메쉬랑 오브젝트 메쉬의 그 컨택 영역을 지정을 해서 그 거리가 가까워지게 하는 그 로스이고, 그리고 뎁스 로스는 이미지 상에 이렇게 보이는 이 깊이 정보를 반영하도록 하는 로스를 사용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콜리전 로스로 그 거리가 가깝게 하면서 그 두 메쉬가 서로 그 관통하지 않게끔 하는, 충돌하지 않게끔 하는 로스와, 그리고 그 3D 공간상에서 그 인트린직 스케일을 그 오브젝트 평균 그 카테고리 오브젝트 카테고리 내에 있는 그 평균과 비교를 해서 스케일을 또 복원을 하도록 로스를 구성을 해서 3D 공간상의 인터랙션을 옵티마이즈 하도록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또 오늘 그 인터퓨전 논문은 그 널프 기반의 SDS 로스를 사용을 해서 텍스트 투 3D 인터랙션을 제너레이션한 모델입니다. 그래서 그 주로 사용된 게 이제 SDS 로스인데, SDS 로스는 드림 퓨전이라는 텍스트 투 3D 오브젝트 제너레이션을 한 부분에서 제안을 한 그 로스이고, 드림 퓨전에서 사용한 그 SDS 로스 방법은 간단하게 그 널프로 그 3D를 렌더링을 하는데, 그 텍스트 기반의 그 디퓨전 모델을 사용을 해서 렌더링
그 이미지를 복원을 해서 그 예측된 노이즈 그 손실 함수를 기반으로 널프의 파라미터를 업데이트하도록 하는 그 모델입니다. 그래서 그 널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하자면 어떤 카메라 위치와 그 바라보는 방향이 있을 때 이, 그 레이상의 포인트를 일정한 간격으로 샘플링을 해서 그 포인트 그 위치 정보와 그리고 그 방향 정보를 그 가로 세로 각도 정보로 입력을 하여서 그 그 예측하는 값으로 이 각 포인트상의 컬러 정보와 인시티 정보를 예측을 하도록 MLP를 학습하는데 하는 걸 그 널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미의 그 카메라 정보를 주면 그, 그 위치에서 그 뷰에서의 그 3D를 렌더링하는 법인데 이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 그 컬러 정보와 덴시티 정보를 이 디퓨전 모델의 로스를 기반으로 업데이트하는 방법이 SDS 로스가 되겠습니다. 손실함수가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 네, 이 부분이 그 기본적인 그 디퓨전 모델의 손실함수로 입력 이미지 그리고 텍스트 정보, 타임스텝 입력으로 해서 노이즈를 예측을 하고 실제 노이즈의 그 차이 손실 함수가 이제 디퓨전 그 로스인데 이 텀에 이 부분이 이, 이 널프 그 MLP 파라미터에 대한 생성된 이미지 그 변화에 관련된 텀을 그 추가를 해서 그 널프 파라미터를 옵티마이즈하는 그 로스가 SDS 로스가 되겠습니다. 저거 왜 하는지는 이해했나요? SDS 로스 요새 되게 많이 쓰거든요. 네. 뭐 이미 뭐 경환이도 이번에는 뭐 데미지고 왜 쓰나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그 트레인된 그 스테이블 디퓨전을 사용을 해서 텍스트를 기반으로 다양한 이미지를 3D 렌더링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서 경환이는 왜 쓰는 것 같아요? 그 물체를 잘 보관하지 못한 부분을 이제 스테이블 디퓨전 같은 제너레이티브 모델이 가지고 있는 플라이어로 채워주는 그런 모습을 그러니까 널프가 학습할 때 사실 멀티뷰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뭐 멀티뷰가 뭐 제한되거나 이러면 특정 뷰를 못 볼 거예요. 그런 뷰에서 영상이 없으니까 이제 SD들 근데 텍스트만 잘 주면 생성을 하잖아요, 영상을. 그렇게 없는 뷰 같은 걸 좀 스테이블 디퓨전 같은 걸로 슈퍼비전을 받으려고 하는 거죠. SDS로 좀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이 파이프라인이 인터퓨전의 그 파이프라인입니다. 그 인터퓨전은 그 입력으로 그 휴먼 포즈에 대한 텍스트 디스크립션, 오브젝트에 대한 텍스트 디스크립션, 그리고 인터랙션에 대한
텍스트 그 디스크립션을 입력으로 해서 사람과 오브젝트의 인터랙션 3D 씬을 제너레이션하는 모델입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로 이렇게 너무 글씨도 잘고 그래서 네. 먼저 그 파이프라인을 간략하게 이제 설명드리자면 뭐, 이 텍스트로부터 이 텍스트에 대한 휴먼 포즈를 추출을 하는 과정을 거치고 그걸 앵커 포즈라고 하고 휴먼하고 오브젝트 그리고 인터랙션에 대해서 SDS 로스를 사용을 해서 각각 제너레이션을 한 다음에 이 앵커 포즈를 사용을 해서 그 사람 포즈 지오메트리를 따르도록 해서 그 렌더링의 퀄리티를 높이도록 하는 과정을 수행을 하였습니다. 앵커 보시고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앵커 포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앵커 포즈는 입력 그 텍스트 프롬프트에 대해서 먼저 그 이미지와 텍스트의 그 쌍 그 데이터를 먼저 구축을 했다고 하는데요. 이 방법은 235개의 프롬프트 챗GPT를 사용을 해서 그, 벌브와 오브젝트로 구성된 그 문장 텍스트에 대해서 스테이블 디퓨전으로 그런 이미지를 생성을 한 다음에 그렇게 총 95K의 이미지에 대해서 어떤 그 SMPL 포즈를 추정하는 모델을 사용을 해서 그 이미지에 대한 휴먼 포즈를 추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텍스트를 허리로 그 포즈 정보를 찾을 수 있도록 하는 과정으로 그렇게 데이터 곡성을 하였습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클립 인코더를 사용을 해서 텍스트 피처를 추출을 하고 이, 그, 이 이미지 기반으로 생성한 그 포즈를 렌더링한 이미지 그 클립 인코더를 사용해서 피처를 추출을 한 다음에 어, 이 이미지 피처에 대해서 네이밍즈 클러스터링을 수행을 하고 그 2048개의 그 중심 포즈를 이렇게 포즈북으로 구성을 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입력 프롬프트와 이 코드북에서 그 시밀러리티를 계산을 해서 가장 유사한 포즈를 찾도록 해서 앵커 포즈를 사용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에서는 그 탑 K 그 탑 K 가정 탑 7개의 그 유사한 포즈를 찾아서 이렇게 이제 포즈가 생성이 찾을 수 있는데 여기에서 보고 이렇게 사람이 직접 가장 잘 된 포즈를 선택을 하거나 아니면 GPT-4V에게 가장 가장 잘 된 키 포즈를 찾아달라고 하는 방법을 사용을 해서 하나의 저거 포즈 혹시 그러면은 피처 텍스트 아닌데 저게 뭐야? 그 F 언더바 텍스트라는 program이 뭔가 클립의 텍스트 있는 건가? 예, 클릭 텍스트 근데 섹터이는 뭐예요? 이거는 그 이미지 피처의 그 클러스터 안에 있는 이미지 피처 평균 이미지 피처라고. 예, 이 포즈에 대한 이미지 피처 호주에서 클립 이미지 인코더로 뽑은 피처인가 보네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원래 클립이 이미지랑
텍스트가 얼라인 돼 있으니까 피처가. 그래서 텍스트를 가장 잘 디스크립션하는 포즈를 우리가 찾으려고 하는 거. 그리고 그렇게 찾은 애의 영상에 대한 3D 포즈를 이제 우리가 쓸 포즈라고 뽑은 건가요? 아, 네. 맞습니다. 되게 원시적으로 막 돌아 하는 거예요. 근데 저거를 그냥 포즈 스크립트 이런 거 하면 바로 되는 거 같아요. 되게 원시적으로. 음, 그러니까 이 텍스트로부터 사람에 대한 동작 포즈를 생성하지를 못하니까 일단은 영상부터 SD 스테이블 디퓨전으로 학습을 하고 여러 개 5만 5천 개를 학습을 한 것 같은데 학습이 아닌 생성을 해서 거기에다가 이제 3D 메쉬를 또 다 뽑고 그 다음에 그 5만 5천 개 중에 진짜 텍스트를 가장 잘 디스크립션하는 게 뭔지 영상을 찾고 그거에 해당하는 3D 포즈를 뭔가 앵커 포즈로 쓴 거네요. 사실 어떻게 써야 되는지 지금 아무튼 그렇게 했는데 네, 앵커 포즈를 찾은 다음에 그, 그 포즈에 대해서 추가로 그 퀄리티를 좀 좋게 하기 위해서 그, 이 코어이라는 포즈 파라미터 최적화를 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포즈가 이렇게 메쉬 안으로 관통한다거나 이런 그렇게 잘못되는 게 없이 그 포즈 파라미터 최적화를 수행해. 포즈 파라미터 최적화가 어떤 측면에서 최적화를 하나요? 이 모델이 그, 그 3D 포인트가 이 메쉬 내부에 있는지를 확인을 해서 그, 그 관통하지 않도록 뭔가 포즈를 옵티마이즈 하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뭐가 공통하지 않죠? 그 사람 포즈가 네, 서로 그 메쉬끼리 관통하지 않도록 그러니까 이상한 포즈가 생성되지 않았는지 혹시나 셀프 페네트레이션이 있는 포즈가 아닌지를 최적화하는 거. 네, 네, 한번 앵커 포즈를 몇 개 찾은 다음에 그 휴먼, 휴먼하고 오브젝트 그리고 인터랙션 각각에 대해서 SDS 로스를 사용을 하는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앞에서 본 SDS 로스 과 비슷한데 휴먼, 휴먼에 대한 렌더링 이미지 입력과 텍스트, 뭐 타임스텝이 되겠고 이 부분이 휴먼에 대한 열프 파라미터 부족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아래에 있는 부분은 그 인터퓨전에서 그, 그좀 디테일한 퀄리티를 좀 높이기 위해서 사람 그 헤드 부분에 대해서 아까 그 앞서 옵티마이즈한 코압이라는 모델을 사용을 해서 추가로 옵티마이즈를 따로 하고 SDS 로스를 추가를 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오브젝트에 대해서도 이 SDS 로스를 같이 사용을 하고 그리고 사람과 오브젝트를 결합한 인터랙션 이미지에 대해서도 SDS 로스를 추가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이 앵커 포즈 지오메트리를 따르도록 하는 형식을 사용을 하여서 밸브 렌더링을 할 때 텍스트 프롬프트를 따르면서 동시에 앵커 포즈의 지오메트리를 따르도록 하는 손실입니다. 이 부분이 그, 밸브의 덴시티이고 부분이 예측한 그 특정 포인트에 대해서 예측한 덴시티의 크로스 엔트로피가 있습니다. 그래서 앵커 포즈의
내부 포인트에 대해서 덴시티 크로스 앤 드롭스 로스 부분이고 이 부분이 앵커포즈 표면 바깥 부분에 대해서 덴시티와 예측된 덴시티의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이고 이 부분이 앵커포즈 표면과 포인트의 거리 이 D가 포인트와 포즈 표면의 거리인데요. 이게 0에 가까울수록 이 손실의 제약을 크게 적용을 하도록 해서 앵커 포즈의 지오메트리를 잘 따르도록 손실 구성을 하였습니다. 이 손실은 근데 인터퓨전이 제안을 한 것 같지는 않고 다른 그러니까 이게 H 널프가 앵커 포즈처럼 생기게끔 하려고 거는 것인가요? 예. 널프의 파라미터가 SMPLC처럼 생기면 예, 이 지오메트리를 따르도록 하는 것입니다. 네. 그 다음에 사람과 오브젝트가 충돌해서 오브젝트가 사람 시에 통과된다든지 이런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손실로 어, 사람 내부의 NCT 정도와 그 사람 내부 NCT 오브젝트가 차지하지 않도록 하는 손실을 추가를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레귤러라이제이션 로스를 추가를 하였는데 이 부분은 어떤 다른 널프 공원에서 제안을 한 로스로 알고 있는데 음, 그 카메라가 그 오브젝트의 앞면을 바라보게 하도록 그 덴시티 기반의 노멀 벡터와 카메라 뷰 벡터에 대한 손실을 이렇게 구성을 하였고 그리고 노이지한 부분을 방지하기 위해서 포인트에 대한 웨이트에 제한을 준 보스를 추가를 해서 이렇게 이걸 다 더해서 넓은 파라미터를 옵티마이즈하는 형식을 사용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렌더링을 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나와 있었는데 넓은 렌더링을 하는 볼륨 렌더링 방식입니다. 그래서 각 포인트에 대한 컬러 값과 웨이트를 누적을 해서 최종적으로 이미지의 한 값을 나타내게 되는데 웨이트 정보는 예측된 NCT 정보하고 이전 포인트들의 NCT를 누적을 해서 웨이트를 구성을 하게 되고 그래서 컬러 정보는 사람과 오브젝트의 예측된 NCT 정보와 컬러를 곱하고 그 사람 부분과 인터랙션 부분 컬러를 다 더해서 최종 컬러를 렌더링하게 됩니다. 그리고 카메라 추적을 하는 부분은 자동으로 대상의 중심을 초점을 두도록 하였는데 이것도 덴시티 정보가 일정 값 이상 되는 경우에 그 부분에 카메라가 초점을 두게 해서 렌더링을 하였다고 합니다. X랑 C랑 차이가 뭔가? X가 픽셀 값 아닌가 실제? 예, 멀프 렌더링을 할 때 컬러 값과
NCT 값을 누적을 해서 표현을 하게 되는데 이게 최종적인 그 컬러 값과 NCT 정보를 누적한 최종 값이고 그러니까 X가 픽셀 값인 거지. 렌더 네, 그렇습니다. C는 뭐예요? 그냥 중간 표현인 C는 컬러 값입니다. 그러니까 픽셀 값이 원래 컬러 값이잖아. 근데 C는 뭐고 X는 뭐야? X가 픽셀 값이니까 컬러 값일 거야. 최종 픽셀 값일 것 같은데 X가. C는 그냥 중간 표현인 거. 음,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컬러랑 NCT에 대해서 저게 I 사람들이 인덱스가 왜 있는 거죠? 몇 개 있는 거야? 그러니까 X라는 거는 C라는 게 I 인덱스만큼 있는 건데 그거를 지금 웨이트 약간 웨이트성 해가지고 최종 픽셀 값을 정하는 것 같은데 저게 I가 몇부터 몇까지 있는 거 몇 개인지는 제가 확인을 못 해봤는데 A 이상의 샘플링된 포인트 개수 레이 개수구나. 여러 번 써가지고 그것들 다 합쳐가지고 뭐 하는 거. 예, 레이에 위에 있는 그 포인트들에 대한 근데 원래 널프 수식일 것 같은데 그냥 밑에 부분이 C 구할 때 왠지 알파 값을 휴먼이랑 오브젝트 거에 약간 웨이트성처럼 하는 게 그냥 그런 게 아니죠. 너무 난 넘어가도 될 것 같은데. 그래서 그 실험으로는 그 두 가지 그 매저를 측정을 하였습니다. 먼저 챗GPT로 이미의 그 인터랙션 프롬프트를 생성을 이렇게 해서 61개에 대한 프롬프트와 그 13개 유형에 대한 상호작용 그 프롬프트를 생성을 하고 그 이 프롬프트에 대해서 그 생성된 그 3D HOI의 그 특정 뷰에 대해서 클립 스코어를 측정하였고 두 번째로는 GPT-4V의 그 생성된 이미지를 입력을 해서 그 HOI와 객체 완성도를 평가하는 평가를 하였다고 그래서 다른 모델들과 비교를 해서 두 지표의 성능이 좋았고 그리고 어블레이션 스터디로 그 인터랙션 부분의 SDS 로스에 대한 성능하고 오브젝트 부분의 SDS 로스를 제거하고 성능 측정을 하고 그리고 오브젝트 지오메트리 부분에 대한 텀을 제거하고 실험한 부분에 대해서 성능 측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인터랙션 부분의 SDS 로스가 되게 중요하다고 강조를 하였습니다. 이제 이 맨 아래에 있는 결과가 인터랙션 생성 결과이고 왼쪽 아래에 있는 결과는 이 밑에가 인터퓨전이 생성한 그 앵커 포즈이고 위에 부분이 이 아바타 클립이라고 하는 그, 그 모션 캡처해서 만든 아마스라는 데이터셋으로 코드북을 만들어서 거기서 뽑은 앵커 포즈라고 합니다. 이거 이 결과와 비교를 했을 때 그 인터퓨전은 데이터가 그 수도 GT인데도 불구하고 자연스럽게 포즈를 생성했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오른쪽으로는 러블레이션 스터디에 대한 결과이고, 인터랙션은 SDS 로스를 사용하지 않았을 때 이게 인터랙션이 잘 되지 않는 것을 확인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준비한 부분 이거 시험도 돌렸었나요? 모든 많은 경우에 대해서 되게 잘 되나요? 이게 그 코드를 돌려봤을 때는 코드북으로 구성된 예제에 대해서는 되게 잘 됐는데, 다른 분, 우영님이 이 코드북이 없는 예제를 돌려봤다고 했는데, 그런 거는 좀 잘 안 됐다고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왜 안 되죠? 저게 앵커 포즈가 잘 안 나와서 안 되나? 지금 왜 안 되는지도 정명 학생이 돌려본 거. 예, 코드북이 없는 예제. 이게 널프로 학습된 MLP 없으면 좀 되셨나요? 저도 좀 궁금한 거 있는데 파이프라인 부분에서 그 SD로 일단 이미지 생성한 다음에 그 이미지로부터 이제 3D 비전 21년도 보면 그 픽시를 써가지고 그 이미지에서 메쉬를 일단 한번 뽑잖아요. 그리고 그 이미지랑 텍스트를 각각 클립에 넣어서 이미지 피처랑 텍스트 피처 뽑은 다음에 그 중간에 시밀러리티를 계산해서 그 텍스트에 대한 포즈를 포즈 페어를 찾아주는 거거든요. 근데 그러면은 이 3D 비전 이 픽시라는 어떤 모델에 너무 의존적이지 않나 싶은데 예를 들어서 스테이블 디퓨전이 생성한 이미지에서 생성된 사람이 뭐 물체 뒤에 가려져 있다거나 아니면은 뭐 사람이 잘 안 보이는 이미지를 스테이블 디퓨전이 생성하게 되면 픽시라는 모델도 완전 엉뚱한 포즈를 생성하게 될 테고 그러면은 그 뒷단은 다 그 픽시가 뽑은 포즈로부터 시작되는 거니까 뒷단의 결과가 다 망가질 것 같은데 그래서 이 포즈에 대해서 뭔가 따로 추가적으로 리파인하는 부분이 있는지 그런 게 좀 궁금합니다. 아, 예, 그렇게 픽시에 좀 의존적일 것 같긴 한데, 이거를 빠르도록 하는 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좀 그런 문제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고, 여기서 리파인먼트 하는 있는 앵커 포즈에 대해서 이 포화 모델로 포즈 파라미터 최적화하는 부분이 그 부분이 이제 포즈를 좀 개선하는 전부인 것 같습니다. 근데 그 포즈 파란더 최적화라는 게 뭔가 로스나 정답 같은 게 있는 건가요? 뭘 기준으로 최적화하는지 이해가 안 되고 네, 그냥 이 포즈에서 좀 이상한 포즈를 하고 있으면 뭐 팔이 뭐 다리에 관통하거나 이럴 수가 있는데, 네, 그냥 그런 경우에 3D 포인트가 이 메쉬 내부에 있는지를 확인을 해서 그렇게 되지 않도록 옵티마이즈 하는 정도. 그런 오플루전이면 사실 저런 거야. 탑 K 뽑는데 오플루전 있는 거는 좀 프리피처상에서 잘 이렇게 떨어졌지만 그래서 이렇게 않는지 그리고 이제 너무 이상하면 사실 이거는 뭐 3D 리컨이 아니니까 그냥 적절한 사람 소리가 하나 있으면은 이거랑 비슷하게 하면 되니까 너무 이상하지는 않게 써서 이상 하나 더 궁금한 게 SDS로서 걸어주는 부분에 그 충원에 대한 SDS랑 오브젝트 이렇게 따로따로 걸어주잖아요. 근데 이때 뭔가 컨디션 같은 거를 넣어주는 게 있는지가 궁금하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휴먼에 대한 SPS를 걸어줄 때 그냥 컨디션에 아무것도 안 주게 되면은
뭐 저희는 예를 들어서 휴먼의 뒷모습을 SDS 로스로 만들고 싶은데 그 스테이블 디퓨저는 휴먼의 앞모습을 생성한다든지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SDS 로스를 걸어줄 때 뭔가 따로 컨디션 같은 게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같이 들어가는 컨디션 같은 거. 네, 그리고 수식상에는 텍스트 말고는 다른 컨디션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근데 그러면은 그 뭐 저희가 생성하고자 하는 게 사람의 뒷모습인지 앞모습인지를 어떻게 알 수 있나요? 그런 건 아마 멀드 렌더링을 할 때 이런 뭐 생성된 널프의 덴시티를 기반으로 그 카메라가 그 대상의 앞면을 바라보도록 하는 폴러라이제이션 섬이 있는데 이런 부분을 그럼 그 사람은 무조건 앞모습만 뭔가 렌더링이 되게끔 뒷모습은 따로 없는데 그렇다기보다는 만약에 그 스테이블 디퓨전의 뒷모습을 그려서 그러면 널프가 렌더링을 할 때 그런 뒷부분에 뭐 컬러 값이나 인시티 값을 예측을 할 텐데 그러면은 카메라가 그 부분을 바라보도록 하는 그런 리벨라이제이션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거 지금 아까 릴레이티드 월크에서는 호사에서는 약간 뎁스가 있어가지고 뎁스 같은 거를 보여줬었는데 여기서는 뎁스를 그냥 고려하지 않고 지오메트릭이만 기준해서 생성해낸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뎁스에 대한 그런 다른 컨디션이 있는 것 같지는 않고 그냥 널프상에서 프로젝트가 후원을 렌더링을 해서 두 개가 인터랙션 하도록 하는 그런 충돌을 방지하고 이런 텀을 추가해서 생성을 한 것 같습니다. 혹시 그럼 저 카메라 세 개가 있는데 저 한 개만 셀렉트 된 거는 저쪽에서 바라보는 뷰만 채택하겠다는 뜻이 그림에서 봤을 때 약간 다각도에서 이미지가 생성이 되는데 그중에서 중심을 위주로 찾는다고 했으니까 그거를 기반으로 된 게 저 이거 중심은 최종적으로 렌더링을 할 때 했다는 거고 뷰는 여러 뷰로 그 옵티마이즈를 했다고 합니다. 앵커포즈에 맞는 걸로 선택된 거 아니에요? 앵커포드 만 앵커포즈에 맞는 걸로 그 뷰가 정해져서 옵티마이즈 과정에서 저기 로스 가장 작으니까 저걸로 나온 거 아닐까 싶긴 하거든요. 사람이랑 그 자전거랑 합쳐지는 과정에서 저 밑에 로스 값들이 작게 되는 방향 작게 되는 방향이 저 뷰인 거 같거든요. 우리 그냥 SDS로 쓰다가 랜덤 뷰로 사실 그런 걸 표현한 거 근데 랜덤 뷰로 하려면 보통 휴먼 그 포인트, 오픈포즈 조인트가 같이 들어가서 그냥 그 뷰로 그 뷰로 이제 SD한테 어떤 뷰로 만들어라 이런 걸 알려주는데 사실 그런 게 없으면 SD가 자기 멋대로 만들어버리니까 그렇게 해도 어느 정도 되지 않나요? 뭐지? 다른 부분들 그렇게 생각하지? 근데 이걸 전반적으로 다 옵티마이즈 하는 거예요. 뭔가 학습을 한 게 아닌 거. 네, 옵티마이즈. 그냥 옵티마이즈 하는 거. 뭔가 모델이 따로 있는 건 아니고 모델이라면 넓히고 있는 네. 거.
이거 학습 하나 돌리는데 그러면 텍스트로부터 뭐 메쉬 생성하는데 얼마나 걸려요? 아, 논문에서, 안 들려, 안 들려. 네? 안 들려. 예, 그 논문에서 1.5시간 걸렸다고 적혀 있고, 1시간 걸린다. 예, 제가 했을 때도 그 정도 걸렸어요. 그러니까 텍스트 하나를 메쉬로 하는데 예, 그렇습니다. 1시간 반. 예. 엄청 걸리네. 뭐 하긴 근데 원씬을 뭐 저렇게 SD 막 어마어마하게 하고 막 이렇게 하니까 하는 게 어디야 사실 원씬이 널프가 더 느리니까. 정우 학생이 지금 이거를 3D GS로 바꾸고 널프를 그리고 핸드로 하려고 하거든요. 없어. 근데 구현을 잘 못하고 있으시는데 3D GS로 요새 널프가 다 대체되고 있어서 더 빠르고 더 성능도 뭐 나쁘지 않고 지금 이제 널프 공부하는 사람들은 3D 가우시안 스프에서 공부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국문사 학생 질문 없나요? 아, 어떤 학생들 알것 같아요. 처음 너무 생소하지 않나? 널프는 안 배웠을 거 아니에요. 홍혜인 학생이랑 나은이도 모르지 않아요? 이게 뭔 얘기야? 같은 예지 우리 그 뭐 좀 인턴 미팅 때 널프나 3D 가우시안도 좀 발표를 하면은 그걸 알고 사실 봐야 되는 얘기예요. 그런 기초가